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배은망덕하는 시이모님을 참교육한 효성 지극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마흔이 되는 아낙입니다. 늦둥이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형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도 하나밖에 없는 언니가 저와 남편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저냥 명절에나 보며 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시이모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손녀 같은 며느리예요. 남편이 늦둥이인데다가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몇 살 어려서 그렇게 되었네요. 큰 신우가 친정엄마와 연배가 비슷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할머니 세대이지요. 시어머니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셔서 시집살이를 심하게 겪으셨대요. 지금은 아버님 형제들과 의절을 하고 사신 지 20년이 넘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 형제들 중에서 아버님 홀로 성실하시고 현명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검소하셔서 재산도 많이 모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과 함께 열심히 사셨고요. 시고모님들이 시자짓을 엄청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시할머님도 며느리인 시어머니를 질투하셔서 그랬는지 항상 시고모님들 편에서 어머님을 약올리는 말이나 시기하는 말들을 많이 하셨대요. 어머님이 시집살이를 하셨던 일들을 저에게 자주 얘기를 하세요. 신혼 때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님 형제들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식들 간에 중심을 잡아주셔야 할 할머님이 며느리인 어머님을 시기해서 미워하셨으니 그렇게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어머님이 시집살이 했던 것에 대해서 어머님보다 오히려 아버님이 더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시고모님들이 한 짓들을 듣다 못해 화가 나서 그때 그럼 아버님이 고모님들을 가만두셨어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얼굴을 붉히시며 그러게 말이다 라고 하시는데 신혼 때 아내를 감싸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버님은 자신에 대해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네요. 그렇게 참고만 사신 것이 한이 되어 하시는 말씀인데 저와 남편을 빼고 다른 남편 형제들은 시부모님의 그런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부모님 연세 있으시다고 세상 돌아가는 실정에 어둡다고 생각들을 하는지 부모님께 자기 할 말이나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버님들보다 오히려 아버님이 현실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사람은 다 자기 고집이 있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니 어쩔 수 없죠. 그냥 저와 남편이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 들어주며 몇 시간이고 맞장구 쳐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효도랍시고 할 것도 없으니까요. 돈 많으신 시부모님께 돈으로 효도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제 와서 남편이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냥 우리 부부의 능력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 방법이라 생각하고 시부모님의 말씀 들어드리는 것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외가 쪽 어머님 형제들은 얼마 전까지 그런 대로 잘 지내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장녀이신데 아버님이 맞사위로 어머님 형제들에게 잘하고 사셨다고 들었어요. 남편과 비슷한 또래의 이종사촌 형제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시부모님이 어릴 때 주셨던 용돈이 파격적인 금액이라서 참 좋았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이종사촌들 결혼식에 축의금도 시부모님은 파격적으로 하셨었대요. 시부모님이 젊었을 때 이모님들 결혼하시고 자리 잡히실 때까지 이사를 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버님이 일적으로도 도움도 많이 주시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모님들이 큰언니 부부인 저희 시부모님을 마음속으로 많이 존경하는 줄 알았어요. 남편 외가 쪽 잔치에 가보면 시부모님에게 이모님들, 이모부님들이 깍듯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얼마 전에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막내 이모님이 어머님을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였어요. 시이모님은 세 분이 계시고 시외삼촌이 두 분이 계신데요. 재작년에 외할머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어서 이모님들 외삼촌들 간에 재산 분쟁이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재산이 꽤나 있는 분들이라서 외가 쪽 재산 분쟁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셨습니다. 얼마 안 되는 재산 가지고 싸우는 것이 귀찮으셨대요. 그래서 어머님 형제들이 싸우든 말든 그냥 신경 끄고 계셨다네요. 그걸 장녀라고 어머님이 나서서 중재를 했다가 또 어떤 불만이 생겨서 원망을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모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재산 분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셨다나 봐요. 시부모님이 그렇게 처신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욕심 안 부리시고 잘 처신을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댁에 갔더니 아버님이 예전에 이모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을 때 이모님들 도와주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내가 처제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살았는데 이젠 그것들한테도 욕을 먹고 있단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외할머님 돌아가시고 재산 가지고 어머님 형제분들이 싸우실 때 자기 편을 안 들어주었다고 막내 이모님이 어머님과 아버님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걸 시부모님이 어떻게 알게 되셨나 했더니 어머님의 사촌언니 되시는 분이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막내 이모님은 저희 어머님과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요. 자부심이 대단하시고 자기 잘난 맛에 사시는 분이시죠. 제가 살면서 연세 좀 있으신 남자 어르신이 허세가 있으신 것은 몇 번 봤어도 여자 어르신이 그렇게 허세가 있는 것을 본 것이 막내 이모님이 유일하거든요. 시부모님은 막내 이모님이 험담을 하고 다니신 것에 대해 분하셔서 며칠을 잠도 못 주무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내가 친년 결혼하고 이사할 때마다 얼마를 도와주고 그 애새끼들 클 때도 입학할 때마다 얼마를 주고 그랬는데 그년이 말을 그따위로 하고 다녀 하시면서 화가 많이 나 계셨어요. 막내 이모님이 그런 은인과도 같은 큰언니 부부인 제 시부모님을 험담한 이유를 들어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자기가 재산 욕심 부리는 것에 편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랬다니 막내 이모님이 정말 인간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막내 이모님이 그렇게 시부모님 험담을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둘째 이모님도 막내 이모님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둘째 이모님이 순진해서 막내 이모님이 하는 말에 넘어갔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얘기가 있고 나서 어머님은 동생들과도 의절을 하고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그러시라고 했어요. 아무리 형제라도 자기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준 사람이 계속 자기 편을 들지 않았다고 험담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은 가까이 두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어머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딱히 큰 병이 있으신 것은 아닌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여기저기 몸이 안 좋으셔서 저희 집에 계시면서 대학병원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제가 어머님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고 했는데요. 어머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기에 같은 여자로서 연민이 느껴져 저희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동안만큼이라도 성심을 다해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이모님들이 저희 집에 어머님을 뵈러 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문병을 오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이모님들과 의절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화가 나셔서 말씀하시더니 그새 화가 풀리셨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모님들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셋째 이모님이 어머님을 뵙자마자 우셨어요. 우시면서 언니 몸이 어디가 안 좋냐고 세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과 가장 많이 닮은 데다가 정도 많은 이모님이라고 남편에게 많이 들어왔던 셋째 이모님이 그렇게 우시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셋째 이모님이 어머님에게 울면서 말씀하시기를 언니, 우리가 뭘 잘못했으면 불러다가 혼을 내고 야단치면 되지. 언니가 아프긴 왜 아파? 하시더라고요. 둘째 이모님과 막내 이모님도 처음에는 어머님께 위로의 말을 하셨어요.
얼마 뒤에 막내 이모님이 뜬금없이 외삼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외할머님 재산이 불공평하게 분배가 되었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께 언니는 장녀면서 재산 분배에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원망을 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당신이 부모님의 재산에 관심도 없고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동생들이 꼴보기 싫기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에 막내 이모님은 그래도 큰언니가 나섰어야 했다며 형제들과 집안의 일인데 가만히 있어서 서운하다고 하시더군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화나는 일 있으면 뒤에서 엄청 화내시고 막상 당사자 앞에서는 별 말씀 안 하시는 거요. 저희 어머님은 막내 이모님이 그런 막말을 하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모님 하는 얘기를 듣다가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더군요. 제가 막내 이모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모님, 이모님의 욕심을 채우는데 도움 주지 않았다고 어머님을 원망하시나 봐요. 정말 어이가 없네. 라고 했습니다. 이모님들 전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모님들에게 시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몇 가지 했어요. 시부모님이 이모님들 도움 주셨던 얘기들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장녀로서 그렇게 친정형제들 도와주고 재산 싸움에 욕심도 안 내시고 하셨으면 인격자로서 칭송을 받아야지 왜 동생들에게 원망의 말을 들어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크고 말을 좀 세게 합니다. 제 말을 듣고 막내 이모님은 저에게 어린애가 뭘 안다고 어른들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막내 이모님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무슨 짓이긴요? 이모님 하는 행동이 너무 배은망덕한 짓이라 그래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님이 이모님들 그렇게 도움 주고 살펴주시며 사셨는데 마냥 고맙다는 말만 해야지 자기 욕심 채우는 거 안 도와줬다고 원망까지 들어야 해요? 이모님은 양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은인과도 같은 저희 어머님을 그렇게 여기저기 험담을 하고 다니셨어요? 라고 했더니 막내 이모님은 본인이 무슨 어머님 험담을 하고 다녔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님 사촌언니 되시는 분이 다 얘기해 주었고 그 외의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 동생이 그딴 식으로 제 얘기를 하고 다녔으면 나이가 많고 적고 저 같으면 불러다가 머리카락 전부 뽑아놨을 거예요. 어머님이 인격자시니까 아들 며느리 앞에서 푸념이나 하신 거죠. 이모님, 세상 그렇게 사실 거예요? 어머님한테 평생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은혜를 갚을 건지 생각하고 사실 거 아니면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셋째 이모님은 제 말이 맞다며 막내 이모님에게 큰언니인 어머님께 큰 잘못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막내 이모님은 아무 말씀 못하고 계시더군요. 잠시 뒤에 슬그머니 이모님들은 가시더라고요. 셋째 이모님은 저에게 언니인 어머님을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봉투를 하나 주고 가셨습니다. 막내 이모님은 가시면서 저를 노려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는데 더 염장 좀 질렀습니다. 이모님, 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제 험담하시고 다니시겠네요. 저는 그렇게 뒤에서 누가 제 험담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라고 이모님을 똑바로 보고 웃어드렸습니다. 이모님들이 가고 나서 어머님이 저에게 잘했다고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에 저는 어머님께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어른들에게 버릇없이 굴었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 하시는 젊었을 때 이야기가 매번 거의 같은 얘기지만 저는 재미도 있어요. 그 안에 어른들의 지혜도 담겨 있거든요. 그런 시부모님께서 고생하셨던 얘기를 들으면서 저를 막내 며느리라고 손녀처럼 예뻐해 주시는 어머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남편도 이 얘기를 듣고는 저에게 그놈의 성질머리 써먹을 때가 있긴 있다며 웃더군요. 자기도 이모들 좀 짜증났다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좀 버릇이 없죠? 성질머리가 이런 걸 어떡해요? 잘하셨습니다. 멋지세요. 연로하신 시부모님께 효성 깊으신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